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을 많이 받는 것은 여러분한테는 그렇죠. 행정사 제4회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행정사 4회 시험은 다 아시겠지만 6월 11일 토요일이죠. 그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제가 10년을 기울여서 작성한 교재입니다. 바로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 30강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강. 그러니까 30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30시간만 투자하시면 행정학 개론은 어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 점수를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님도 다 그랬기 때문에 틀림없이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할 겁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이라든지 민법, 정칙, 행정학 개론, 특히 행정학 개론은 개정된 법률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2015년 제3회 시험에도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 국가진흥법에서 예산 심의 기간은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변경됐죠. 근데 어느 교재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나올 때는 반드시 숙지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교재에 제가 2015년 개정된 법률 다 들어있습니다. 2016년까지 제가 예정을 해서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는 다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작년까지는 총경이었단 말이에요. 총경. 이게 서장이죠. 말동굴이 4개인가 총경이면 4개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총경보다 한 급발 위죠. 자치경무관으로 개정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여 1월 1일 이후에 또 법률이 개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률은 여러분들 우리 6월 11일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단기 특강에서 개정된 법률을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학원 강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행정학개론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야. 제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기초 인문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유념할 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행정학이죠. 행정학을 배우는 거예요. Public Administration에서 Public Administration 해서 행정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행정학과 유사한 학문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정학하고 좀 비슷구리미한 과목이 뭘까? 1. 수학. 아니죠. 2. 물리. 아니죠. 3. 화학. 아니죠. 4. 생물. 아니죠. 5. 경영학. 뭐지? 경영학이 될 거야. 경영학.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행정학의 어머니, 모태되는 학문이 바로 정치학이에요. 정치학. 그렇죠? 정치학의 아들뻘 되는 학문이 바로 뭐다? 행정학이 있다. 이 말씀, 행정학. 아, 그래요. 행정학. 그 다음에, 글쎄요. 그 다음에 행정학의 아들이라기는 뭐지만 좀 행정학하고 동급이라기는 뭐지만 행정학보다 한 급발 떨어지는 이런 말씀 이건 제가 무슨 과목을 폄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강의에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행정학의 뿌리는 바로 뭐다? 정책이다.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물론 행정학 박사지만 정치학 박사보다 행정학 박사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 작년도 시험에 나왔지만서도 정치학의 뿌리가 바로 행정학이다. 역설적으로 행정학의 어머니, 모태되는 학문이죠. 행정학의 모태된 학문은 바로 정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학의 아들뻘쯤 되는 학문 중에 요게 있죠. 좀 유사한 게 그렇죠. 읽어보자. 뭐가 있다? 경영학이 있단 말이야. 경영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취업은 어디가 잘 될까? 경영학과, 행정학과 취업은 어디가 잘 될까? 물론 민간 기업은 경영학과 출신이 유리하겠죠. 근데 공직 같은 데는 어디가 유리하다? 행정학과 유리하겠죠. 좋아요. 그래서 경영학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물론 나오지 않지만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럽니다.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 공통점인데 뭐가 있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게 공통점이다. 그러면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다? 관리하다. 매니저 그러자. 매니저하고는 좀 다르지만요.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뭐다? 관리하다. 또 혹자는 서비스 해서 뭐라 말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관리 봉사다. 그러면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퍼블릭이니까 이런 보세요. 우리가 공익도 있고 사익이 있잖아. 그러지? 공중, 대중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퍼블릭 그럽니다.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을 갖다 행정학 그럽니다. 그래서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이거죠.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 말한다?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경영학은 무엇을 추구할까? 공익반대 읽어보자. 개인의 이익을 읽어보세요. 뭐다? 사익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학문은 뭐가 된다? 경영학. 영어로 우리가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감 잡았죠? 다시 한번.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우리는 공행정, 그런 학문을 뭐라 말한다? 행정학.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Public Administration.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사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사행정 그래. 뭐라고? 사행정. 그런 학문을 뭐라 말한다? 경영학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은 두 가지야. 행정은 두 가지. 공익을 추구한다 뭐지? 공행정. 사익을 추구한다 뭐다? 사행정. 그래서 공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을 그냥 행정학. 사행정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 말한다? 경영학. 우리 행정사 2대 시험에 또 출제가 됐죠.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은 유사점도 있지만 뭐가 있다? 차이점. 우리 행정사 1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은 영어로 읽어봐. 뭐가 있지? administration. 뭐 한다? 관리한다. 정부도 관리하고 삼성전자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봉사한다. 정부는 국민한테 봉사하죠. 기업체는 고객한테 봉사한다.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유사점이 된다 이거야. 그럼 아주 쉽잖아요? 그럼 반대로 차이점은 뭐야? 가장 큰 차이점은 공행정은 이념이 바로 뭐다? 공익. 사행정 이념은 뭐다? 사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학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암기 과목이 아니야, 여러분. 암기에서는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듯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추론 능력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게 제 강의의 특징이다. 물론 여러분들 합격한 그 선배님들 합격 후기를 보세요. 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휴대폰이 발달해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전화번호 암기합니까? 안 하잖아. 전부 다 휴대폰은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암기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휴대폰 전화 9자리인가요? 몇 자리야? 10자리인가? 10자리 맞나요? 10자리 암기하기도 힘든데 이 책을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행정학개론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저처럼 자꾸 스토리텔링 이 얘기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머리에 입력이 된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무 걱정 말고 제가 강의하는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우리 수험생이 불편하게 여기는 과목이 바로 뭐다? 행정학 개론입니다. 아셨죠? 근데 행정학 개론은 제 강의를 듣는 순간 다른 과목보다 더 고득점을 맞았다. 그건 우리 합격생들이 증명합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행정학의 못해야 되는 학문은 뭐다? 정치학. 행정학이 내부 관리로 도입한 학문 중에 아들뻘 되는 학문 중에 뭐가 있다? 경영학. 그래서 행정은 크게 두 가지더라.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공행정. 주체는 정부. 정부는 두 가지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사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뭐라 말한다? 사행정. 주체는 뭐가 됩니까? 민간 기업이 되겠죠. 민간 기업.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은 관리 봉사라는 유사점도 있지만 공익과 사기라는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다음에 여러분 잡으세요.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봅시다. 행정학과 경영학은 즉 공행정과 사행정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행정과 정치와 행정도 당연히 유사점도 있고 뭐가 있겠어요? 차이점이 있겠다. 그렇다면 제가 편의상 정치가 A다. 그러면 잘 보세요. B는 경영은 뭐가 된다? B. 그 다음에 행정은 뭐가 되는 거야? C가 돼. 그럼 가운데 끼어 있는 게 행정학이죠. 행정학은 때로는 A라는 성격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뭐다? B라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바로 뭐다? 행정학이다. 그래서 행정학은 A 플러스 뭐가 된다? B가 되겠지. B. 때에 따라서 행정은 정치에 가까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행정은 뭐다? 경영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가?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형 20문항이 출제되는데 행정학 개론은 크게 7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7편이 뭐냐? 한번 보시죠. (7편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편. 1편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 비중은 높지 않지만 1편이 가장 중요해요. 1편이 바로 행정학에 대한 뭐다? 총설이야. 총론. 행정학에 대한 뭐가 된다? 총설. 매년 이건 시험에 나오는 분야인데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구구단을 암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학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1편보다 총설을 잘해야 돼. 이 총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용어 정리입니다. 뭐다?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우리 행정학에서만 쓰는 고유한 뭐가 있다? 용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용어를 아시면 쉬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용어. 이 총설 파트는 아예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 매년 나오는 게 이거야. 여러분 행정학 제가 기초인문에서 설명했지만 매년 나오는 게 이거라고. NPM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다. NG New Governance 우리말로 신국정관리입니다. 요즘 거버넌스 그러잖아요. New Governance 새롭다. 신국정관리입니다. 3회 시험 문제 이거 또 나왔죠.
NPM을 비판을 나타내는 이게 나온다 했죠. 제가 뭐가 있다? NPS. New Public Service. 신공공 서비스라. 그래서 우리 행정학계로는 상대성 이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공행정 상대는 뭐였죠? 사행정 딱 나오잖아. 그러면 마찬가지죠. NPM을 비판해서 나타난 게 뭐가 되는 거지? NPS. 아주 쉬운 거예요. 또 공익 반대는 뭐죠? 사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익. 3회 시험 문제, 2회 시험 문제, 기업가 행정부보다 1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참고로 공무원 시험은 1996년 이후 2015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게 모든 시험에 다 출제된다. 이게 행정학의 최신 패러다임입니다. 최신 이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분야만 계속 출제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전혀 나오지 않는 부분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학원을 나오셔야 된다.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 행정학의 총수 분야가 있고요. 제2편. 그러니까 제2편은 바로 정책학입니다. 정책학 분야. 교통정책, 환경정책, 국방정책, 외교정책 전부 다 뭡니까?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다?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래서 주로 뭐하고 관련되지? 정치학. 정치학하고 유사한 게 바로 뭐다? 정책학이 됩니다. 정책학. 아주 걸리죠? 정책학하고 유사한 학문이 바로 뭐가 된다? 정치학. 그래서 정치학.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엘리트주의다. 뭐 다원주의다. 코퍼레티즘 뭐 조합주의다. 뭐 신엘리트주의다. 이게 전부 다 정치학이야. 그걸 행정학에 도입한 게 바로 뭐지? 정책학이 된 거예요. 또 뭐 정책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하자, 합리무용. 치고받고 쌈박질로 하자, 비합리적이죠. 비합리무용이 아니라 반대로 뭐다? 점중무용 그런 거예요. 점중무용.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합리무용. 반대로 정책을 결정할 때 치고받고 쌈박질, 치고받고 멱살잡이 쌈박질로 정책을 결정했죠. 비합리적이지. 그럼 비합리무용 그래야 되는데 우리 행정학에서 쓰는 용어는 틀려. 비합리무용이라 다른 말로 점중무용. 뭐라 말한다? 점중무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치? 점중무용. 합리무용과 보다 점중무용. 이 두 가지 좀 장점을 결합했다. 짬뽕이잖아. 믹서. 뭐다? 혼합무용. 무슨 모양이다? 혼합무용.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별게 없어요, 여러분. 정체가. 여기서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3편. 3편이 바로 행정조직론이야. 조직관리. 그러죠? 조직론. 조직관리한다. 조직론. 조직을 관리한다. 여러분, 조직을 관리할 때 필요로 하는 학문은 무엇일까? 1. 수학, 4. 경영학. 뭐지? 경영학이 된 말이야. 그래서 경영학을 행정학에 도입한 게 바로 뭐다? 3편 조직론이 됩니다. 조직론. 근데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경영학. 그럼 아까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경영학을 행정에 도입한 파트가 바로 뭐다? 행정조직론. 행정조직론. 예를 들면 뭐 MBO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영어 같지 않은 요즘 MBO, Management by Object, 뭐 목표 관리. 이거 이제 비판하는 게 Total Quality Management, 우리말로 총체적 품질 관리 운동. 또 시험에 출제되던 리엔지니어링. 전부 다 조직에 대한 뭐다? 혁신. 재밌어요, 경영학은.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조직관리입니다. 행정조직론. 4편. 4편은 여러분 잘 보세요. 조직을 관리하려면 인사가 만사되면 사람이 중요하다.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람이 필요해. 그렇죠? 공무원을 연구한다. 공무원을 연구한다를 이렇게 말하죠. 무슨 행정이다? 인사행정. 뭐가 되지? 인사행정. 경영학에서는 그냥
인사관리 그럽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사장이 종업원을 관리한다. 인사관리. 그게 바로 경영학이야. 그러면 공무원들을 관리한다. 뭐지? 인사행정. 그래서 경영학의 기법을 행정에 도입했다. 인사관리를 행정에 도입하는 순간 뭐가 되지? 인사행정이 되는 겁니다. 인사행정. 대표적인 이제 국가공무법. 국가공무법에 뭐 공무원들의 징계 들어봤죠. 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 공무원 반대, 특수 경력직 공무원. 요런 또 근무 성적 평등. 이게 전부 다 뭐다? 인사행정이다 이 말씀이야. 그 다음 5편. 또 보세요. 5편은 뭐냐? 조직도 있고 사람이 있어. 이걸 윤활유칠.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한다? 뭐다?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1년간 집행하는 돈은 뭐지? 용돈 그래. 뭐다? 용돈. 국가가 1년 동안 집행하는 돈은 뭐다? 예산. 뭐라고? 버제트. 예산. 예산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뭐다? 바로 뭐냐면 예산을 연구한다. 그렇지. 뭐다? 재무행정. 뭐라 말하는지? 재무행정 이렇게 말합니다. 재무행정. 그래서 2016년 올해죠. 중앙정부 예산 규모가 여러분 얼마쯤 되신지 아셔? 386세대 386조 7천억이다 이 말이야. 386조 7천억. 그걸 연구한다. 그게 바로 뭐지? 재무행정 그럽니다. 이와 관련되는 법이 바로 뭐냐면 국가에 가면 뭐가 있다? 국가재정법. 뭐 서울특별시 가면 뭐가 있겠어? 지방 뭐다? 재정법. 이해되시죠? 우리 행정학계로는 지방재정법보다는 뭐가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가재정법이 나오고 있지. 작년 개정된 법률 시험에 나왔어요. 바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이 아니라 며칠 전까지 편성이 된다. 120일 전까지. 행정법 편성이다. 그게 나왔죠. 출제가. 재무행정. 뭐 쉽네. 조직도 있어야 된다. 사람도 있어야 된다. 예산도 있어야 된다. 그렇다. 행정조직론, 인사행정 뭐가 있다? 재무행정. 그 다음 6편이죠. 6편은 말이야. 1편하고 3편이 다시 한 번 더 한다. 피드백 한단 말이야. 한 번 더 한다 해서 행정 피드백, 환류론 그런다. 환류. 행정 환류론. 행정 환류론 이렇게 말합니다. 1편과 3편이 다시 한 번 도와줬다. 피드백 시켜라 보다. 행정 환류론. 대표적인 게 공무원의 책임, 행정 책임.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통지를 가라. 행정 통제. 그래도 변화가 없다. 변화를 가져온다. 리폼. 뭐다? 행정 개혁. 이렇게 정리되죠. 행정 관리론. 마지막 제7편. 7편도 여러분 별거 없어요. 7편은 지방자치 행정론 그럽니다. 일명 지방행정이죠. 서울시 행정을 연구한다. 지방행정. 의회까지 연구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행정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7급, 9급, 경찰 간부직, 경정 승진시험 여기서는 그냥 지방행정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행정사 시험 문제만큼은 이렇게 말해요. 지방자치행정론 그럽니다. 네, 같은 거 아셨지? 같은 거죠. 그래서 지방을 연구한다. 읽어보자 뭐다? 지방행정 뭐지? 지방행정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로 나눌 수 있겠죠. 행정학은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하고 유사한 게 바로 뭐다? 1편, 3편, 6편, 7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B하고 해당되는 게 바로 뭐다? 2편, 4편, 5편이다. 대분류는 7편으로 분류하지만 크게 구분했을 때는 크게 A 아니면 뭐다?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행히 여러분들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수험생이 몰리다 보니까 한 20만 명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합니다. 근데 고작 뽑는 것을 보면 한 5천, 한 600명 뽑아요. 그럼 경쟁률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평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사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굳이 뭐 100점 맞을 필요 없겠죠. 그러나 모든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야. 행정학계로서 뭐 하자? 100점 맞자. 뭐하자? 100점 맞자 이거야.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7편에서 골고루 출제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잡이보다다. 아셨죠? 골고루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보통 여러분 가장 쉽게 계산 한번 해봅시다. 20문제잖아. 20문제니까 7편이잖아. 7. 그럼 한 분야에 보통 몇 문제 나온다? 3문항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뭐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게 3편 행정조직론인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뭐다? 행정학기보다 총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요거. 이 파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파트에서 한 2-3문제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구단만 정리가 되면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다. 행정학도 마찬가지야. 1편만 어느 정도 소화시키면 나머지는 대충 한번 연결해서 쭉쭉 따라온다. 이 말씀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한 장씩 넘겨볼까요? 여러분, 이 교재를. 일단 교재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걸 일단 살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항상 숲을 먼저 보고 나중에 나무를 봐야 돼요. 크게, 처음에는 크게, 나중에는 뭐다? 작게. 우리말로 초기에는 숲, 거시적인 측면, 나무에는 나무와 같은 뭐다? 미시적인 측면을 연구해 줍니다. 그래서 목차가 중요한 게 여러분, 목차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겼습니다. 넘겼어요. 한 장씩 넘겨보죠. 서서히 한 장씩. 프리페이스, 머리말이 나오죠. 머리말. 따끈따끈한 게 추가이 됐죠,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행정사 시험 가이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넘겨볼까요? 행정사 시험 가이드. 그 다음에 수험 전략이었죠. 3번 수험 전략. 그 수험 전략 한번 간단히 봅시다. 행정학계로는 개론 과목의 특성상 이론이 중요하므로 우선 기본 이론의 반복학습을 통한 이해의 토대를 마련 후 핵심 이론을 중심으로 암기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양을 한 번에 학습하기보다는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장 학습을 해나가야 된다. 좋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컨텐츠. 내용물을 봤더니 이게 목차죠. 1편 행정은 뭐죠? 총설. 행정 총설. 그 다음에 제2편 볼까요? 제2편은 뭐죠? 정체각. 이렇게 나오죠. 정체각. 네, 페이지를 넘깁니다. 제3편은 행정조직론. 행정조직론. 제4편은 뭐죠? 인사행정론. 페이지를 넘겨서 제5편은 뭡니까? 재무행정이죠. 재무행정론. 6편은 뭡니까? 행정관리론. 페이지를 넘겨서 마지막 7편은 뭡니까? 지방자치 행정론. 지방자치 행정론. 마지막 보세요. 부록. 행정학계론 기출문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편부터 이제 진검승부 한번 해봅시다. 1편 행정학 총설. 페이지를 넘겨서 16페이지 봅니다. 16페이지 보면 1편 행정학의 총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제가 출제경에서 간략히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다 이거야. 이런 보세요.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뭐야?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MPM, NG, MPS 이걸 말한 거야. 또 행정관리설, 통식기술.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자, 1장을 봅니다. 이제 행정의 일반 이론 1절, 행정의 본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교재와 차별화시켰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선행학습 추론 능력이야. 선행학습이 필요하단 말이야. 선행학습 추론 능력. 요걸 제가 다른 교재하고 차별화된 내용입니다. 요것만 이해하게 되면 그 뒤에 본문 내용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시험에 출제될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칠판 볼까요?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repeat and repeat.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우리 구구단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하다 보니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학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암기하고 이해로 나눠지는데요. 암기가 20%입니다. 이해가 몇 프로다? 80%야.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암기만 냅다 해봤자 20점밖에 못 맞는 거야. 그럼 불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자, 강조합니다. 그럼 17페이지. 잘 봐. 1절. 행정의 본질 그랬죠. 그러면 행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미리 배워야 된다. 뭐지? 선행학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수학에서 미분, 적분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초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선행학습 부르잖아. 더 여러분들 쉬운 말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초등 6학년이 미리 배워 뭐지? 선행학습 그런 거예요. 선행학습. 자, 요것만 하면 쉽습니다. 행정의 문제 1. 행정 영어로 읽어볼까? administration. 아주 중요한 용어죠. administration이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뭐다? 관리. 서비스 뭐다? 봉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2번 보세요. 공행정과 뭐가 있다? 사행정. 공행정과 사행정 있죠. 또 행정을 봤더니 공익을 추구한다. 공행정. 아주 쉬워. 사익을 추구한다. 뭐지? 사행정. 이렇게 정리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쉽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경제 주체에서 최소 단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뭐다? 가계 활동이야. 가계. 그렇죠? 잘 보세요. 최소 활동이 바로 가계다. 그래서 여러분 가계부를 작성하잖아. 1년 동안 들어온 수입이 얼마고 나간 지출이 얼마가 수지의 균형 그러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가. 그걸 적어놓은 문서를 뭐라 그런다? 가계부 이렇게 말합니다. 가계부. 뭐라 그런다? 가계부. 그래. 여러분 가계부 쓰시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엄마들보다 남편들이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가계부를.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갑돌이네 1년 동안 들어온 수입이 얼마고 나간 지출이 얼마인가를 기록해 놨다. 그게 바로 뭐지? 가계부. 그런 활동을 뭐라 말한다? 가계. 경제활동에서 최소 단위는 바로 뭐다? 가계야. 근데 혹자는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집 가계 안 하는데요? 그건 스토어야. 가계 전방이 아니라 뭐가 된다? 가계다 이 말씀이에요. 시험 문제 이제 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 잘 보세요. 가계. 가계보다 활동 영역이 광범위한 게 뭘까? 잘 보세요. 가계보다 더 활동 범위가 넓은 게 그렇죠. 기업이 되는 거야. 뭐가 됩니까? 기업.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하면 아직까지는 삼성이죠. 뭐가 된다? 삼성이 있다면 삼성. 예. 삼성이 하는 활동을 뭐라 말한다? 기업 활동 그래. 기업. 자, 좋아. 그럼 또 잡으세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도 1년 동안 들어온 수입이 얼마고 나간 지출이 얼마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장부에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가계부입니까? 가계부는 아니겠지. 그럼 보세요. 기업부입니까? 기업부. 그래, 맞아. 뭐다? 기업부단 말이야. 기업부다 이거예요. 기업도 부기를 작성한다 이 말이야. 기업부.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 물론 작년에 시험이 출제됐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뭐 소전예가 갑돌이 아파 1년 수입이 한 1억이라 합시다. 얼마다? 한 1억 정도 돼. 1억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년 매출액이 제가 알기로 그래서 얼마쯤 될 것 같아. 포항제철이 한 63조더라고. 삼성이 한 35조쯤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 1억하고 35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보자고. 가게는 그냥 수익과 지출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 면에다만 기록을 합니다. 한쪽 면에다만 기록을 한다. 그런 부기를 갖다 한쪽 면에만 적었다 해서 그렇지.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단식부기보다 단식부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단식부기. 그러니까 한쪽 면,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한 면에다가 이게 한 면이야. 한 면에다가 그냥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수입이 얼마, 지출은 한쪽 면에 적었다. 뭐가 된다? 단식부기. 단식부기. 이 단식부기를 적용해 갖다 현금이 들어온다.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이 되고 현금이 나가면 지출이 된다 해서 읽어보자. 무슨 주의다? 현금주의. 무슨 주의다? 현금주의. 그래서 유일하게 단식부기 현금주의가 적용되는 곳은 딱 하나. 뭐다? 가계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가계부. 이거 시험이 안 나와. 그럼 뭐가 시험이 나오고 있어?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단식 반대가 뭐야? 탁구장 가서 혼자 맞짱 또 단식이잖아. 둘 치는 거에 보다 복식. 이게 나온단 말이야. 단식부의 반대가 읽어보자. 그렇죠? 뭐가 되는 거지? 복식부기야. 복식부기. 그 현금주의 반대가 이게 바로 이거죠.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3회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 매년 나온다고 했어. 뭐다? 발생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요거 이제 가게만 제한 분야.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삼성전자 전부 다 뭐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란 말이에요. 2011년 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발생주의, 복식부기다. 요게 3회 행정사 시험 문제다. 3회. 재밌어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뭐 한쪽 면에다만 적었다 단식부기. 같은 내용을 양쪽에 적는다 이거야. 두 쪽에 적었다 이거야. 왼쪽 차변하고 오른쪽 대변. 차변 대변을 했다. 대차 대조표. 요즘 용어 바뀌죠. 재정상태표 그러는데 양쪽에 적었다. 대차 대표,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차변에는 자산을 표시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했다 이거야.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2015년입니까? 2015년 자산이 예를 들면 500조다. 그러면 대변도 똑같이 몇 조가 되는 거지? 500조. 대차 평균이 맞아야 된다. 그게 바로 뭐지? 복식부기. 이런 부기를 뭐라 말한다? 아니, 이런 회계 방식을 뭐라 말한다?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잡아서 이제 기업.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자, 가게는 너무 작은 존재니까 지워버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잘 보세요. 뭘 추구하는 거지? 사익이야. 사익을 추구합니다. 또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입한 학문이 읽어보자. 뭐지? 경영보다 경영학. 뭡니다? 경영학을 도입한 경영학. 기업하면 뭐다? 사익. 도입한 학문이 바로 뭐다? 경영학. 경영학. 이런 행정을 사익을 추구한다 해서 읽어보자. 뭐라 말하지? 사행정 그럽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아까 제가 뭘로 예를 들었다?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이렇게 정리됐죠. 그 다음에 기업보다 더 큰 경제 주체는 그렇죠. 보자. 뭐가 되는 거지? 국가. 뭐가 있다? 국가다 이거야. 국가. 맞습니까? 국가. 잡아. 야,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익이 아니라 잘 봐. 반대말 할게요, 제가. 반대. 사익이 아니라 읽어보자. 뭐가 되지? 공익. 아, 그랬죠?
경영이 아니라 뭐지? 행정. 아, 좋다. 행정. 행정을 다른 말로 사행정이 아니라 뭐였지? 공행정. 삼성전자가 아니라 바로 뭐다? 뭐지? 정부야. 여기서 정부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정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이거야. 정부가 되죠? 기업이 아니라 읽어보자. 기업이 아니라 읽어보자. 이제 뭐가 된 거지? 정부. 정부 그런 거야. 기업. 기업을 갖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한다? 시장. 그래. 시장. 시장. 기업은 바로 어디를 의미한다? 시장. 국가를 의미하는 건 바로 뭐가 된다? 정부. 그래서 실패는 두 가지 있어. 시장이 실패했다.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정부가 실패했다. 무슨 실패? 정부 실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김없이 또 작년 행정사 시험 문제 있죠. 이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딱 나오잖아. 이게, 자, 이쪽이 A라면 이쪽은 뭐가 들어간다? B. 항상 상대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된 이유가 있다. 여러분, 다시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반대말 잡기. 기업, 즉 시장. 시장 반대가 뭐지? 정부야. 모든 문제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 그런 정부를 작은 정부, 뭐라 말한다? 작은 정부. 작은 정부를 줬더니 작은 정부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기업이 독점을 한 거야. 독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거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무슨 실패지? 시장 실패단 말이야. 시장이 실패했다. 이걸 극복하려면 시장에 맡길 수 없지.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읽어보자. 뭐가 되는 거지? 큰 정부. 큰 정부가 되다 보니까 규제가 강화돼. X 비율성이 일어나.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실패를 초래했다? 정부 실패보다 정부 실패. 그럼 또 이런 보세요. 정부 실패가 극복하려면 또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가야 돼. 그게 바로 80년대부터 나타난 영어로 뭐다? MPM. 뭐다? MP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아주 잘해주고 있다. 또 작년 우리 시험 문제지. 사익 반대가 바로 공익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이익을 뭐라 말한다? 사익.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뭐라 말한다? 공익. 여러분 전체 이익을 뭐라 말한다? 공익. 나 혼자만의 이익을 뭐라 말한다? 사익. 공무원들은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사익보다는 뭘 우선해야 된다?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 아셨죠? 근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면 나쁜 거잖아. 무슨 실패를 초래했다? 정부가 뭐다? 실패했다 이거야. 그 이면은 뭐다? 공무원들이 뭐가 했다? 부정부패. 뇌물을 받았다. 무슨 실패? 정부 실패다 이거야. 그 다음에 경영과 행정 나왔죠 아까. 경영을 사행정과 공행정. 공행정과 사행정은 차이점도 있지만 뭐가 있다? 유사점이 있다 이거야. 삼성전자고 뭐가 Republic of Korea 뭐가 있다? 대한민국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아주 쉽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가계보다 활동 영역이 크다. 뭐다? 기업. 기업보다 활동 영역이 더 크다? 국가. 그러면 가계만 유일하게 현금주의 단식국이다. 국가나 기업 공통점 전부 다 뭐지? 발생주의 복식국이다.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발생주의 복식국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럼 이 그림 가지고 제가 끝내볼게요. 잘 보세요. 잘 보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경영을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읽어보자. 뭐다? 사행정. 영어로 뭐다? 비즈니스 애드민스트레이션. 됐죠? ROK,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읽어보자. 뭐라 말한다? 공행정. 영어로 뭐지? Public Administration.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반대만 한번 잡을게요, 제가. 2번. 행정학 반대 경영학. 정부 반대 뭐였지? 시장. 국가 반대 뭐다? 기업. 좋아. 공익. 여러분, 잘 봐. 공익을 다른 말로 동의어 뭐다? 공공성, 형평성 그런 거야. 모든 국민한테 골고루 혜택 준다. 공익. 다른 말로 뭐다? 형평성. 다른 말로 뭐다? 공공성 그럽니다. 반대 봐. 반대는 뭐냐?
사익을 다른 말로 잘 봐. 뭐라 그런다? 능률성 그래. 능률성을 다른 말로 뭐라 말하지? 효율성 그런 거예요. 같이 묶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공익과 같은 본질적 가치를 뭐라 말한다? 다른 말로 공공성, 다른 말로 형평성. 사익과 같은 수단적 개념을 뭐라 말한다? 능률성 또는 뭐다? 효율성.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 지도는 호랑이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호랑이. 저는 지도를 잘 그리는데요. 3자하고 5자만 가지면 대한민국 지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세종 특별자치시를 왜 설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균형을 위해서 균형이냐 아니면 발전이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 봤을 때 봐. 막말로 통일이 된다면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도시를 만든다면 서울보다는 이북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지. 뭐 파주 정도. 그래야만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는 정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상관없는 거고. 저는 강의를 하는 그냥 강사일 뿐입니다. 저는 정치는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정치하고 종교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저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도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무조건 뭐야? 합격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합격할수록 도만 주는 거야. 뭐 아시죠? 절대 오해하지 마시도록.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균형이냐? 아니면 발전이냐? 또 성장이냐? 분배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한다 그야. 유치한다고 했을 때 월드컵 메인 스타디움을 서울시에다 서울특별시에 건설하는가 아님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하는가 갈등할 필요가 있잖아요. 갈등할 필요가 있지. 그러면 잘 봐. 월드컵 메인 스타디움을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지금 현재 여러분 62만 명이 얼마 있다? 62만 명밖에 안 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서울특별시는 제가 알기로 지금 1,050만 명이 얼마다? 1,050만 명. 몇 배야? 10배. 거의 한 17배 되잖아. 인구수가. 그럼 잘 보세요. 1,050만하고 62만 명 있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월드컵 메인 스타디움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설치했다. 서울특별시에 건설을 확정했다. 이건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야? 뭐다? 효율성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어디다 설치된다? 서울특별시죠. 자, 두 번째.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월드컵 메인 스타디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하자. 이때는 효율성 때문에 아니면 형평성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한테도 혜택을 준다. 뭐다? 형평성. 아니다. 형평성 필요 없고 돈 버는 게 우선이다. 뭐가 되는 거지? 효율성. 그래.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면 형평성이 저하되고 형평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하되겠지. 그 양자는 뭐다? 딜레마. 무슨 관계다? 딜레마 관계다 이거야.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게 두 가지야.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 근데 잘 봐.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럼 결론을 내릴게. 삼성전자의 1차적인 목표는 무조건 뭐지? 효율성이야. 돈 버는 거야. 근데 공무원은 효율성보다는 뭘 고려해야 된다? 형평성을 고려해 준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를 정부가 대신해 줘야 돼. 그런 재화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다? 공공재. 뭐다? 공공재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공공재. 반대는 뭐겠어? 민간재 그러지. 사적재. 그럼 여러분 잘 봐. 자,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62만 명이야. 62만 명인데 삼성전자 너희들 제주특별자치도에다 공장을 지어라. 공장을 건립하세요 하면 삼성이
예스하겠어, 노하겠어? 노. 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네, 삼성전자 서울특별시에 공장 지으세요. 예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부익부 빈익빈이 자치단체 간에 심화됩니다. 양극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도입한 게 바로 뭐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여기는 함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가 바로 뭐야? 효율성 때문에, 균형 발전 때문에 균형 발전 들어갑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죠. 사행정의 1차적인 목표는 뭐다? 효율성. 공행정의 1차적인 목적은 공익. 즉 뭐다? 형통성이다.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쉬었다 정리하죠.